안녕하세요. 참 이슈입니다. 중국 경제의 비명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수도인 상하이 도시 봉쇄가 지속되면서 불안감이 극도로 치닫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상하이에는 장기 봉쇄로 모든 제조 기업이 멈추면서 경제가 마비된 상황으로 공장은 모두 멈추고 식료품은 외부에 의존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봉쇄 해제 일정이 기약 없이 지연되면서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 상하이 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웨이보에서는 상하이의 한 봉쇄 지역에서 주민들이 방역복을 입은 수저우의 방역 요원을 구타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조회수 1억 회를 넘기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는 저장성, 라오닝성, 허베이성, 허난성 등 10개 성의 고속도로가 방역 조치로 전면 봉쇄되었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하는 등 물류 대난도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상하이 내 경제활동에 제재가 가해지면서 기업들은 하나둘씩 무기한 셧다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이어 중국 전기차 업체 웨이라이도 중국 공장 가동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웨이라이는 감염병 확산 때문에 봉쇄 중인 중국 지린, 상하이 등 협력사로부터 부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생산을 멈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웨이라이 공장은 상하이 서쪽 안우이성에 위치해 있는데 상하이 봉쇄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주력 생산 기지인 상하이 공장의 경우 지난달 28일부터 생산을 중단한 상태로 폭스바겐의 지린성 공장도 지난달 중순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상하이 항구에는 화물이 적체되고 항공 수송료는 치솟으며 국제 무역에 한층 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봉쇄 장기화로 중국은 경제적으로 거대한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면 서비스, 관광, 물류, 건축과 제조업 등 중국의 경제활동이 광범위하게 위축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중국 당국이 감염병 사태에 대해 엄격한 제한 조처를 고수한다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6% 깎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상하이는 인구가 2,50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로 중국 GDP의 4%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데요. 이 때문에 다수의 아이비들은 중국 경제가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인 5.5%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상하이 봉쇄로 경제적으로 중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자 중국은 그 탓을 한국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또다시 한국산 수입 의류를 감염원으로 지목하면서 사태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는 두 지역의 감염자와 한국 수입 의류의 관련 가능성이라는 내용의 검색어가 인기 검색어 2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글은 건강15가 작성한 것으로 랴오닝성 다렌시는 한국산 수입 의류 판매점 직원이 오미크론에 감염됐고 그가 판매하던 의류와 포장지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장수성 창수씨도 확진자의 자택 옷장에 보관되어 있던 네벌의 한국 티셔츠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인터넷에서 한국 의류를 구매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우편물이나 냉동식품을 통해 한국에서 자국으로 감염원이 들어왔다는 외부 기원서를 끊임없이 주장하며 한국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중국의 억지 주장에도 한국 경제는 중국과 달리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한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활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35억 달러에 달하면서 지난 1956년 무역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의 수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66년 만에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하게 된 데에는 반도체 수출의 활약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15대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자동차와 선박을 제외한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급증한 131억 2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0% 이상을 책임졌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수출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30억 달러를 돌파했고 연속 수출 기록으로도 21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글로벌 리스크가 심화되는 흐름 속에서 달성한 성과라 더 남다르게 보이는데요. 이처럼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승승장구하자 결국 미국은 칩사 동맹 결성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와 주요 반도체 기업의 반도체 공급망 이른바 칩4 동맹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칩4의 칩은 반도체를 의미하며 4는 동맹국 숫자로 미국은 우리나라 외에도 대만, 일본에도 개별적으로 동맹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메모리 분야 최강자인 한국, 글로벌 파운드리 1위, 대만, TSMC,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을 아울러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벽을 구축하겠다는 심산인데요.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인텔부터 삼성전자, TSMC 등 내노라하는 반도체 업체 고위 관계자들을 초청해 화상회의를 주최하며 반도체 공급망 현황을 점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선진국인 한국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일 텐데요.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인도에게도 계속되는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인도 정부로부터 현지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10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계획을 승인하며 다수의 반도체 기업에 접촉해 왔는데 결국엔 삼성의 투자를 요청한 것입니다. 실제로 스탈린 인도 타밀나두 주총리는 삼성전자에 반도체 생산 공장 건립을 요청하며 삼성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정부는 투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 외에도 관세 인하, 인프라 구축, 생산 관련 인센티브를 협상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인도 정부는 전자제품 제조의 신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내세우며 반도체 공장 유치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도는 현재 750억 달러 수준인 전자제품 생산량이 2025년에는 4천억 달러까지 5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 부품인 반도체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더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선두주자인 SK 하이닉스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몸집 불리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 업체에 따르면 SK 하이닉스가 영국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ARM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RM은 일본 소프트뱅크 자회사로 영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설계 기업으로 삼성전자, 퀄컴 등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이 회사의 설계를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ARM은 스마트폰의 두뇌로 불리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 모바일 칩, 설계 분야에선 세계 시장 점유율이 90%에 이릅니다. SK 하이닉스가 ARM 인수를 노리는 이유는 신사업에서 빠르게 안착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SK 하이닉스는 키파운드리 인수를 계기로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해 12월 낸드 플래시 사업 성장을 위해 인텔 낸드 사업부 1단계 인수 절차를 마친 뒤에 자회사 슬리다임을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디램,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SK 하이닉스로선 ARM이 보유한 컴퓨팅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가 더해지면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한국은 미래 반도체 기술로 곽강받고 있는 AI 반도체 기술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AI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알파고 등장 이후
AI 반도체 관련 특허 신청이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는 저전력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 기존 반도체 대비 약 1000배 높은 AI 연산 성능과 저전력을 구현하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이 필수 기술로 쓰입니다. 이는 현재 CPU와 GPU를 활용한 1세대에서 시작해 FPGA, ASIC 칩을 활용한 2세대를 거쳐 뉴로모픽 칩을 활용하는 3세대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뉴로모픽은 사람의 뉴런, 시냅스를 모사한 새로운 반도체 구조, 저전력 성능이 탁월해 미래 패권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AI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 특허 신청 건수 가운데 3위를 차지하면서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신기술인 3세대 뉴로모픽 분야에선 한국이 18% 점유율을 기록하며 일본과 대만을 큰 차이로 따돌리며 미래 핵심 기술 선점에 앞섰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처럼 한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인류 기술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반면 중국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책만 내놓으며 경제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이슈를 연결하는 참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